지금부터 하원경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삼기 봉송이 있겠습니다. 보현행은 봉송이 있겠습니다. 스님께 법을 청하는 청법과 봉송이 있겠습니다. 소중한 법을 세워 주실 스님께 3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대강강불 하암경 노래를 읽겠습니다. 하암경 약창제.
반갑습니다. 새해 건강하십시오. 예. 오늘은 그제 96페이지 제17 해양성익이라는 대목부터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금 시간 때운다고 법계에 머무르고 어떻고 이렇게 쭉 진행해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문서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셨을 테니까 법계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럼 법을 알아야 되고 계를 알아야 되겠네요. 그죠? 법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법계라고, 여기서 법계라고 하는 것은 이사무예 법계를, 하원경에서는 주로 이제 이론적으로 사법계를 얘기합니다. 사법계, 이법계, 이무예, 사무예, 이법계, 사법계, 이사법계, 사사법계, 이사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 이무예법계, 사무예법계. 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 를 초월해가 있는, 연기를 초월해가 있는 이러한 문제를 이법계라고 하고 실상의 법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실상. 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고요하고 텅 비어가 있고 어떤 이름조차 붙일 수 없고 볼래야 볼 수 없고 들을래야 들을 수 없는, 그러나 그것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확연히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눈을 들어서 저 먼 산을 보는데 이 빛이 한 번도 저기까지 가지도 않은데 손살같이 저 먼 산이 내 한눈에 가득 차가 들어오는데, 물론 이 사적으로 눈동자가 있어야 되고 각막, 망막 이런 작용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흔적도 없는 무분별의 아래아식 작용까지 같이 붙어서 산이다 사람이다 알아보고 분별심과 무분별심이 통째로 묶어져 가지고 뻗어져 나가지만은 그 분별, 무분별을 초월해가 있는 그러한 상태를 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유통기한이 없는 절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게 대한 맛을 약간 알게 되면은 바다가 매일 새롭게 보이고 강물이 매일 새롭게 보이고 난초가 매일 새롭게 보이는데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맨날 같은 바다는 없어요. 다 이래 보면은 오늘 또 강물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단 1초라도 같은 바다가 없다. 바닷물이 단 1초라도, 이 바람도 그렇고 그렇지요. 예? 생각해 보니까 사람 몸도 있는데 시나보로 이렇게 늙어가고 쪼글쪼글해지고 이상하게 돼가지고 내일 모레 49제 지내야 되고 하는 이런 몸이지만은 고집 때문에 내가 있다고 이렇게 존재하는 것지만은 어디서 어디까지가 내가 이렇게 유상의 존재냐. 그러나 나를, 이 흔들리는 나를 지탱하고 있는 이라고 하는 어릴 때나 지금이나 심성이 어려서 보던 그 강물이나 늙어서 보는 그 강물이나 보는 힘은 견성에는, 또 듣는 힘에는, 견성, 문성의 심성에는 아무 차이가, 이걸 갖다 이성이라 하고 그걸 성리라 하고 심성의 이치라 하고 이라고 하는구나. 도대체 거기에 그것은 나타나지 않으니까 도저히 알 길은 없는데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눈, 코, 입기를 통해서 이 몸을 안입이 설신을 통해서 내가 그 작동을 하는 걸 보는 걸 사법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법계라고 했는 거는 그런 안쪽에 통찰해가 있는, 통괄적으로 되어가 있는 이와 현실적으로 사사건건의 시간과 공간에 어떤 제한적인 분제를 두고 있는 사실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 이것이 어우러져서 이사명년 무분별, 부처님 입장에서도 이사명년 무분별이지만은 여기에서 아무리 어떤 장애가 있고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이 이와 마음이 생각이 서로 비틀어져 버린 것을 우리는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조금 문제가 있다, 장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는 이와 육체적으로 같이 작동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으면은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게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큰 의미에서 법신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본래부터 장애가 생기지도 안 하고 장애가 없어지지도 않아요. 좀 얘기 좀 지루하죠. 또 알아듣는 척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상당히 내 깜냥 끝에는 설명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이렇게 잘 되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지혜롭다고 하는 건 어디냐? 이치에 적혀가지고, 이치란다. 사실이 현실에 적혀가지고 그 이치를 깨뚫어 보는 사람을 지혜롭다 하거든요. 그렇게 지혜가 그 반야낭지가 이제 드러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오는 게 방편이라고 하는 응용력이 생기죠. 응용력. 그래서 신심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설사 신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처럼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듣고 이해하고 생각해서 이해할 수는 있어요. 요 수행하는 단계를 세 단계를 봅니다. 문, 사, 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또 뭐 더 깊이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잘라놓고 어느 단계에서 다양하게 수행하는 방법의 순서가 있습니다. 문, 사, 수. 일단 견문덕지에서 보고 듣고 하면서 이해는 한다. 보고 듣고 쓰고 뭐 아는 체 하지만은, 그러니까 문해, 듣는 힘은 있다. 듣고 이해하는 정도는 됐다. 사해, 사유해서 생각해서 곰곰이 생각해서 논리로 따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유로서 생각이 깊이해서 생각으로 충분히 이해는 하나, 실천을 하려고 하면은 수해, 닦는 지혜가 부족한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그 어떤 사람들은 이제 불교학 박사들도 많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불교학 박사를 누구에게 받죠? 누가 주죠, 불교 박사는? 교수가 주나요? 교수가 불교를 알아요? 부처님 예를 들어서 불교 박사잖아요. 그쵸? 그 부처님 박사를 누가 줘야 돼요? 한번 생각해봐요. 얘기는 간단합니다. 이거는 줄 수 있는 박사의 문제가 자기가 줄 수 있어요. 일단 완전히 깨달았다 하는 상태 있잖아요. 깨닫지 못한 사람, 니 깨달았다 해. 니 깨달은 사람이 이렇게 줄 수 있겠어요? 이상하잖아요. 박사를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그 정도 되면 부처님도 박사 줄 것 같은데, 말하면. 그와 같은, 빨린 이렇게 이상한 그런 교양과 지식으로서 가다할 수 있는 요 책이 아니다. 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요지가 거기 있는 겁니다. 예? 법계라고 했을 때, 대충 법계 단어 개념을 아는 것 같아요. 진짜 아냐고 이렇게 자세히 물어보면은 알 수가 없어서 오늘 새벽 예보를 또 갔다 오다 별이 목성이 굉장히 환한 거예요. 그러가 옆에 이제 쫄랑쫄랑 얼어 따라오는 스님이 보고 짱대 하나 가오나 저거 앵간하면 따겠다. 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거 따고 오면 불교학 박사 줄게.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 공부는 어떻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본지 풍광 이 지혜에 대해서 지혜가 사적인 문제에서 이렇게 딱 붙어서 이치를 간파해야 된다. 그러면은 법계에 머무른다 했는데 머무름 없이 머무르는구나. 응무소주 이생이신 또 금방 아는 척하고 그래 탁탁. 그러면은
지혜가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오늘 때 할 대목은 안주라고 나왔어요. 편안하게 머무른다. 아까 거창하게 우리가 약창계를 하셨습니다. 대천안주 주지신, 대천안주 주지신 신나게 했는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했다. 대천신은 이 하늘은 이치와 같아가지고 지혜와 같아가지고 툭 터져버렸다. 환하게 밝다. 하늘은. 그렇죠? 하늘은 환하잖아요. 환하게 밝습니다. 걸림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지혜라고 합니다. 그럼 지혜로운 사람이 자비를 갖추게 되는데 무지혜자는 무자비하거든요. 육조스님이 건강하게 해석하시면서 그랬죠. 지혜 있는 사람은 지혜 없는 사람을 나무라지 않는다. 서로 시시비비해서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대천신 다음에 왜 하필이면 누가 나와야 돼요? 안주 지신이 나와야 된다. 하늘이 나오고 땅이 나온다. 땅은 해운대 앞바다 모래 백사장을 밟는데 신분을 따지지 않습니다. 직위의 고하를 따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해운대 백사장에 가면 똥개도 막 돌아다녀요. 개가 밟든 사람이 밟든 남녀노소 내 외국인을 막론하고 땅은 공평무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 땅과 바다와 산을 보면서 산도 높은 산이 되고 이러려면은 못난 바위나 못난 나무나 풀 한 폭이라도 다 포용을 해야 산이 더 높을 수 있고 산이 산다울 수 있는 것인데 산이 돼가지고 뭐 난조만 키우려고 내 땅에 니는 오지 마라 이러고 인물 빠진다 이러고 이러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물 따지는 건 우리 문수선언에는 따지지 다른 데서는 인물 잘 안 따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안주라고 하는 것은 편안하게 앉는다. 그죠? 안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어요? 앞에서 이미 지혜의 개합을 했기 때문에 편안함을 얻잖아요. 그죠? 예? 예, 편안함을 이제 얻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무예 법계에서 그 법계에서 머무른다고 하는 것은 이미 어떤 현실을 인정하고 거기에 그 이치를 다 파악하고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안주, 이제 원래부터 그러면 이제 제가 괜히 꽃 얘기 했는 것도 아니고 괜히 나무 얘기나 지나가는 곡식 얘기 했는 것도 아니다. 비유를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지금처럼 이제 법리만 얘기하니까 꽝꽝 막혀가지고 이해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다른 이치를 하지만 한번 알아버리고 나면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한번 탈 줄 알면 네 집 자전거, 앞집 자전거, 뒷집 자전거 다 탈 수 있습니다. 좀에 더 타면 오토바이도 탑니다. 예? 승용차 몰 줄 알면 앵간하면 트럭도 모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가르쳐줘도 다 이제 알아지는 거죠. 처음 보는 경전인데도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학교 공부하듯이 해가지고는 뜻을 통과할 수 없어요. 해마다 꽃은 다 무슨 꽃이다? 새꽃. 새꽃이다 이래가지고 또 뭐 도다리 새꽃이도 아닌 게 아니고 해마다 새꽃이 피는구나. 제가 문수에 처음 내려와서 첫 여행을 매화 여행을 중국 1400년 되는 수묘를 보러 갔었는데 2월달에 탐발시나 묘유시라 새꽃이 피는구나. 한산 고목 일고지에 1400년 된 크 싹은 매화나무 덩굴에 탐발신하라 새꽃이 피는구나. 묘유시라 이 아름다운 때 본제 주인은 진공처라 이 매화 묘목을 처음 씨앗을 심었대 그 사람은 진공처라 흔적도 없건만은 무인무법의 도무지로다. 사람도 모르겠고 경계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구나. 어쩌다가 나무는 1400년을 흘러내려왔는데 해마다 새꽃을 피우는구나. 해마다 잎사귀도 새 잎사귀, 해마다 열매도 새 열매.
물도 땅도 바람도 모든 것이 새롭기 때문에 세주묘음이라. 예? 그래서 무상이 아름다운 것이라.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약간 아집만 있으면 움켜잡고 비틀거리고 이러니까 안타깝고 하니까 안티-에이징. 막 보톡스 맞다가 안 되면 벌침까지 맞아가지고 벌침을 보톡스를 안 하고 뭘 하죠? 봉톡스. 예. 그렇게 흐르는 강물에 또 흐르는 인생에 그러나 흐르지 않는 이것. 왜 흐르지 않습니까? 본래 없으니까. 이것은 이제 허공처럼 적강 고요한 빛에 그걸 상적강토라 하잖아요. 예? 상 항상 고요한 땅 상적강토 들어보셨죠? 법화경하고 할 때. 그것이 우리 이제 본심이다. 그거를 우리는 여기서는 안주다. 이해가셨어요? 법리로 얘기할 때, 장소로 얘기할 때, 시간으로 얘기할 때, 장소로 얘기할 때, 또 시간으로 얘기하자면은 일념이다. 어떤 일념입니까? 무념의 일념이다. 장소로 얘기하자면 모공이다. 아주 작은 흔적이다. 모공이 무처다. 어떤 무처소라. 장소가 없다. 산하대지 현진강이나 묘천은 담년에서 무처소라. 이래 산하대지가 전체 저 큰 것이 장황한 것이 다 비로자나 법신 같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네. 언제 보입니까? 격이 부처님하고 똑같아졌을 때 산하대지가 비로자나로 보이는 것이지. 말만 해가지고 산하대지가 비로자나다 이러니까 글을 정확하게 써봤자 그거는 거짓말이라. 본인한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 얘기 있는 거 주 뺏겨가지고. 그 하버드 졸업장 있는데 가짜. 불자야 보살 마하사리 여시 해양시에 안주법계 무량 평등 청정신하며 안주법계 무량 평등 청정하며 안주법계 무량 평등 청정심하며 안주법계 무량 평등 제보살 청정 행원하며 안주법계 무량 평등 청정 중에 노량하며 안주법계 무량 평등이 일체 보살 강설 제법 청정지하며 안주법계 무량 평등 능입 진법계 일체 세계신하며 안주법계 무량 평등 일체 법광명 청정무예하야 능이 이름으로 진단 일체 종생 음망하고 수기 건욕하야 계령하니 하며 주어 무상 일체 종지에 영무소회와 자제 신통의 광대 공덕 출리 법중이니 불자야 시위 보살 마하살의 제10주 등법계 제10주 등법계 무량해양이니라. 뭐 그렇게 설명을 한다고 잔뜩 했는데 하나도 해당되는 사항이 없네. 죄송합니다. 시간만 낭비했는 것 같다. 그죠? 불자야 보살 마살이 이렇게 향할 때 어떻게 하냐. 법계에, 그러니까 무작정 뭐 저번 시간처럼 모르고 막 법계 막 넘어, 지금 이렇게 설명해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어른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개 머루 먹듯이 새콤달콤한 맛도 모르고 그냥 넘어간다. 중반야신경 하듯이 반야신경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평생토록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법계 같은 공부할 바에 안주가 뭐다, 법계가 뭐다, 무량이 뜻하는 게 뭐다, 평등이 뭐다. 그럼 평등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그런 평등했습니다. 평등, 그죠? 아, 이를 평등이라 하는구나. 청정 자체를 평등이라 하는구나. 사는 무조건 다 차별이라 하는구나. 눈 크기가 다르고 시력이 다르고. 사 말입니다. 사는 평등할래 할 수가 없는데 사가 평등을 깨물고 나타나니까 그걸 이사명년 무변별을 하구나.
대충 감이 잡히죠? 진여만 있어가지고는 도저히 바깥으로 드러날 수 없으니까 반드시 생매를 의지해야 된다. 그 진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생불멸이라 하는 것이고 그걸 본체라고 한다. 심체. 이 몸에 신체가 있듯이 마음의 본바탕을 심체를 진여라고 한다. 진체. 실체라고 하잖아요. 실체. 다른 말로는 실상. 진실의 체상. 본래의 모습. 텅 비었다 할 때는 체라고 할 때는 이 마음을 불생불멸 불구부정 불감이라고 하고 그걸 진리라고 하고 진짜 이거든. 이것이 진리의 모습은 어떤가? 실상은 어떠냐? 실상은 비등이요. 진리는 이연이라. 진리는 말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생각으로 미칠 수 없는 자리인데 실상은 어떠냐? 실상은 무연대비의 대자대비의 모습으로 어디가 대자대비는 대출 안 받아도 내가 무한한 자비를 갖추고 있는 존재다. 어떻게 유출됩니까? 눈, 코, 입기를 통해서 8군데서 항시 분출돼서 나오는데 자기가 알아차릴 수 없을 뿐이다. 왜 못 알아차리냐? 무명의 두께가 너무 두껍게 덮여가 있어가지고 지하에 갇혀가지고 자기가 그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을 것이다. 언제 볼 수 있는가? 종지용출이라. 땅속에서 올라와야 된다. 온이 덮고 있는 뚜껑을 열어 제치고 온 개공이 돼야 된다. 분별심이 없을 때 내가 이렇게 환하구나. 이거는 그 어떤 것으로도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구나. 덮였다고 착각했구나. 예? 저 햇볕도 덮을 수가 없는데 요런 등불이나 까짓거 덮을 수 있을란가 몰라도 햇볕 몇천 배나 더 밝은 이걸 어떻게 덮는단 말이에요. 덮는다고 착각했구나. 내가 없다고 착각했구나. 이거는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어떤 칠흑 같은 어둠이 있다 하더라도 이 빛을 반딧불 마탄 빛이라 할지라도 이걸 덮을 수는 없어요.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고 덮을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데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어떤 사람이 어둠에 묻혀서 빛이 사라졌다. 씨 웃고 말지. 예? 예. 이거 좀 비싼 얘기인데 새해 선물로 살짝. 아이고 그거 알기까지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일반 사람들은 아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을지 모르지만 제가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어요. 일반인들이 그냥 이렇게 등산해서 히말라야까지 올라가는 것도 힘들지만은 그래도 뭐 힘들진 않겠지만은 정신적인 이렇게 탐진치가 많은 이렇게 소갈딱지가 좁은 입장에서 그 함경을 이해하려 하고 거기에 가달라 하면 상당히 힘이 들거든. 예? 여러분 한쪽 다리 부러져가지고 히말라야 한번 올라가려 해보세요. 설악산 가는 것도 힘든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거니까 잘 그거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불자들이여 보살 마서 이렇게 행할 때 법계에 한량 없고 평등하고 이치를 그러니까 평등과 차별이 결코 둘이 아니잖아요. 한경에 보세요. 일로 보세요. 평등도 차별도 없는 입장을 일회차 설법에 합니다. 그걸 부처라고 합니다. 시성정각이라고 합니다. 평등도 차별도 다 끊어진 거. 왜 차별이 끊어졌냐면 그게 중생의 수준만큼 근기만큼 욕망만큼 딱딱 맞춰주고 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거 괜찮다 이 말이야. 분량이. 그러니까 대방이냐 소방이냐 어른 처방이냐 아이 처방이냐 그 딱딱딱 적절하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마다 알러지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 딱딱딱 맞춰서 준다고. 예? 그 1회차에서는 이제 세주 그래서 묘음이에요.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 중생은 고집 때문에 이게 오리다리를 늘리고 학다리를 자르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두 개 똑같이 만들어야 기어이 속 시원한 평등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소우화에 고양이한테는 접시에 밥을 줘야 되고 병로한테는 병에다가 물을 줘야 먹는 게 수월하잖아요. 목잡을 고양이한테 병에 줘놓으면 찐 죽는다. 예. 그런 것이 잘 안 믿어지니까 자 부처님께서는 한 번도 이 마음을 움직인 적이 없다. 열의 현상품에 보면 성은보살이 불신은 충만해서 법계에 가득하지만은
중생들의 그런 수준에 따라서 새까맣고 뭐 크고 작고 따라서 다 둥글고 모난 중생들, 길고 짧은 중생들 따라서 미끄럽고 껄끄럽고 미끄러운 데 따라서 다 맞춰준다. 보현일체 중생전 수연부감 미우주나 인연 따라서 가지 않는 것이 없다. 불수자성 수연성이나 그러나 이 이는 한 번도 간 적이 없다. 흙을 어떻게 왔다 갔다 하겠노? 이양처차 보리자라. 본래 본심에서 한 번도 움직여 본 적이 없다. 하늘의 달이 어떻게 강물에 떨어지겠노? 고류는 본 불락청천이라. 하늘의 달은 강물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지만 어떤 강물이든지 물이 있는 강물에 하늘의 달이 비치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다. 모든 곳에 다 있다. 아, 이게 이사명년 무분별인데 그럼 우리한테도 불성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없으면 뭐 두부에다가 깨만 뿌리면 깨칩니다. 여기서 평등하고 청정한 몸이라 했는데 그래서 1회차에서 도저히 평등과 차별이 똑같다 하니까 이해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열의 현상품이든지 열의 명호품이든지 이세간품이든지 제 첫 구절이 뭡니까? 거기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행이 영절하고 이행 정도다 사도가 끊어지고 생불이 끊어지고 중생이다 부처가 끊어지고 있다 없다 하는 소견이 끊어지고 단상이 끊어지고 단견이다 상견이다 하는 견해가 끊어지고 앞뒤가 끊어지고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허공은 앞뒤가 없거든. 이행이 영절해버렸다. 옳고 그런 것이 전부 다 물어녹아서 한 통속이 됐을 때 진망이 둘이 없을 때 그때를 이제 일러서 부처님의 깨달음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중생하고 완전히 우리 입장에서 차별되어서 거룩하시고 중생은 똥짓거리게 딱 구분되어야 될 텐데 부처님 입장에서는 너와 내 마음 고요할 때 둘이 아닌 걸 나는 알았노라. 그래서 그대 존재 정말 거룩하니까 네 스스로 낮춰서 하열하게 비만심해가 내 모자라고 괴로운 인생이라고 젖어들지 말고 제발 용기를 내서 나처럼 살아보는 게 어때? 이게 부처님의 우리에게 근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자신뿐만 아니라 옆으로 돌아봐서 모든 사람에게 이걸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 자타일시 성불도. 근데 네가 빼딱한 성격 때문에 잘 안 될 거야.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 이렇게 해놓지. 그래서 2회차부터 7회차까지를 차별 수준에 맞춰서 설명을 합니다. 예? 7회차 가서 제일 마지막에 가서 차별이 아니라 차별이 곧 평등이다. 그래서 보현행품, 열애, 출현품, 평등과거든. 그러니까 평등, 차별 인가를 갖다가 2, 3, 4, 5, 6, 7회까지 하고 등각까지 해놓고 묘각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묘각에 그 차별가가 있지만은 불부사의 법품, 열애십신 상해품, 열애수 공덕품 여기까지가 차별과예요. 그다음 평등 인가를 넘어갈라 이러면 함경 그렇게 치밀하게 해놓고 옛 어른들이 연구했을 때는 내가 뜻을 모르는 데서 그런 거 안 새기면 안 돼요. 귀찮은 게 아니라 이게 왜 이렇지? 모든 행은 다 모아가지고 평등한 하나의 행으로 돌아간다. 하음행은 무슨 행? 보현행. 아, 이래서 평등인이라고 하고 모든 결과물은 하나의 그 평등한 과로 돌아간다. 어디가? 열애, 출현, 부처님이 되는 거 이해가셨습니까? 아, 그래서 처음에는 평등도 차별도 없는 쪽에서 뚝 설명을 했다가 나중에 너 수준은 이해가 안 되니까 차별은 이만큼 있고 평등은 또 이만큼 차별과 평등을 얘기했다가 차별 평등을 다 뛰어넘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완성된 인간의 삶, 성행인과 이세간품을 설명해야 합니다. 예? 이세간품은 세간의 중심적으로 표현했을 때 이세간이라 세간의 탐욕을 떠난다. 아집을 떠난다. 이세간이라 했고 또 부처님의 중심을 선할 때 똑같은 이세간인데 긍정적으로 입법계, 법계에 들어간다. 입법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입부사의 해탈경계 보현행원품 이렇게 하는 게 입법계품의 정식 제목이잖아요. 입부사의 해탈경계 보현행원품. 아, 그래 입법계란 말이나 여기 법계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죠? 아까 조금 전에도 읽을 때 능입법계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죠? 아, 입법계란 말 할 때 하고 이때 세간이라고 세간과 법계가 둘이 절대 아니거든. 아, 이래서 세간과 출세간이 전부 무엇에서 비롯된다? 성심유출이죠. 전부 마음에서
비롯된 거다. 심성에서. 일체가 유심조라. 예. 어느 거 하나, 이런 말을 믿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걸 계속 얘기는 반복돼. 끝없이든 반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새꽃이 핍니다. 바다도 새 것입니다. 하늘도 새 것입니다. 날도 새 날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 거는 똑같은 반복인데 매일 이익이 달라져요. 예? 그래서 오늘 유인물이 그런 뜻을 이렇게 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자, 그 다음에 뭐 그 정도 해가지고 이 정도 지금 머리 찌내려가지고 죽을라 하신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 법계에 한량 없고, 한량 없지. 그러니까 평등하지. 그죠? 옛날 허공, 그 신라시대 때 허공의 무게하고 지금 무게하고 어떨까? 좀 늙어가지고 좀 더 많아졌을 것 같을까? 청정한 몸에 편안히 머물고, 법계에 한량 없이 평등하고, 청정한 말에 편안히 머물고, 몸이다, 말이다, 이런 건 전부 뭡니까? 사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법계에 한량 없이 평등하다 이 말은 뭡니까? 이실 아닙니까? 아, 이래서 이사 무예가 바로 법계라고 하는구나. 예? 아, 이게 사리 분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법계에 한량 없이 평등하고 청정한 마음에 편안히 머무르고, 법계에 한량 없이 평등하고 청정한 보살의 행원에 편안히 머무르고. 편안히 머무른다 이런 말들은 생색을 절대 내지 않는다. 편안히 머무른다 이 말은 금강경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부주색성향 미촉법이라. 업무소주 머물러도 머무르는 바가 없다. 이것이 안주입니다. 그 뭐 소주 안주, 맥주 안주가 아니고 그냥 안주요. 청정한 보살의 행원에, 청정한 보살의 행원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떠한 행을 하고 바깥으로 행위가 드러나고 안쪽에 내밀한 원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집착하는 바가 없다. 그렇게 행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 안에 있는 지혜를 원이라고 하고 바깥으로 뻗어져 나오는 행을 뭐라 하죠? 자비라고 하죠. 자비.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십회양품에 지금 우리 하고 있는데, 십회양품 1번이 뭡니까? 구호일체 중생 하되 이 중생상 해양이라. 구호일체 중생상이라고 하는 것이, 일체 중생을 구호한다고 하는 것이 행이잖아요. 행. 아, 이건 자비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 중생상이라. 중생이라는 상을 떠난다고 하는 건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해 가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누가 뭐 가르쳐 주니 안 가르쳐 주니 이런 문제고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은 감 껍질에 코팅이 되어 있어야지. 감 안에 코팅이 되어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노, 먹을 때. 귤이 안에 바깥에 스펀지처럼 이렇게 한라봉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 어떻다는 거야? 바깥에는 이게 프로텍터가 잘 되어 있으니까 안쪽에는 말캉말캉한 게 있겠잖아요. 밤은 뭐 그렇게 안이 딱딱하기 때문에 바깥에 쿠션이 있을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 망고스틴 같은 것들을 먹어보면 어때요? 안에 마늘쪽 같은 거 말랑말랑 하잖아요. 그런데 바깥에 껍이 얇은 게 있으면 어때요? 쥐 터져쁘잖아요. 아, 쥐 터진데 되겠나? 아니, 내가 서울 말 써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네. 바깥에 껍질 이렇게 간색이 좀 두껍잖아요. 그죠? 아, 그럼 껍질은 거 씹어보면 어떤 맛이 있어요? 특이하네. 그거 안 씹어보시구나. 뜰잖아요. 뜰보면 뭐가 못 따게 들겠어요? 벌거지가 안 달아요. 그럼 안에는 또 어떻게 했어요? 열매가? 달콤하잖아요. 그러면, 아, 이래서 뜰고 달콤한 것이 요렇게 돼가 있구나. 감이 익을 때 땡갈 때는 새파랗잖아요. 그죠? 그때는 새가 날라오면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러면 빨개지면 새가 날라와서, 그래도 감의 뜻은 무엇입니까? 감이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나 다 익었으니까 내 씨앗을 먹고 조금 다른데 옮겨줘. 이렇게 메시지를 주잖아요. 그죠? 꽃도 그렇고. 의미가 있죠?
피었다. 그 복숭아꽃도 어떻게 핍니까? 흰색으로 피었다가 붉은색으로 가잖아요. 인동적 꽃도 이래 보면 희게 피었다가 노랗게 쓰러지잖아요. 아, 저렇게 가는구나. 그런데 희한하게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는데 생각이 없는지 아무것도 못 보는 거야. 예. 예. 여기서 행운이라 했을 때도 이게 충분히 그렇게 이제 꼭꼭 씹어보면 재미가 있어요. 그 한국은 한 줄만 읽어도 신이 나는 거야.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잘해놨지? 어떻게 이렇게 잘해놨지? 마치 잉카 제국에 쌓아올린 벽돌같이 그렇게 치밀하게 건축적인 구조를 잘 짜놓은 거예요. 문장적으로. 감탄할 정도로. 그리고 옛분들의 자비심과 지혜가 서로시 느껴지잖아요. 그런 걸 모르면 안 되죠. 왜, 잉카, 잉카 있잖아요, 잉카. 잉카가 뭔가, 마추 피추인가, 그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다가 수원에 뭐 화성을 보든지 뭐 남한산성가 보면 돌이 거칠기 짝이 없잖아, 사는 꼬라지가. 예? 그 모양새가. 그렇잖아요. 잉카 제국이 그 돌담 사는 거, 기똥차잖아요, 그게. 틈도 없고. 피라미드 뭐 이런 거. 그걸 가만히, 환경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냥 막 이렇게 한무리 쌓아놓은 게 아니고, 다보터처럼 아주 문장을 정교하게, 뜻까지 담아가지고 해놨다니. 그 옛분들의 그런 감사함이 완전히 느껴지죠.